여러분들 모두 은퇴시켜드릴 집에만 있는 아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귀농귀촌입니다. 일단은 본론에 앞서 저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귀촌한지, 귀농이 아닌 귀촌을 한지 지금 6년차 되는 사람이고요. 현재는 두 아이의 아빠고요. 2011년도 저희 셋째가 저희에게 옵니다. 아이디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직업상 거의 집에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충청남도 홍성에 임장 활동을 가고 있는 길이고요. 그래서 차량에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이제 귀농귀촌인데요. 일단은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희망을 하고 실행을 옮겨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궁금증 중에서 몇 가지를 짚어보려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귀농귀촌 집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골 집을 구하기 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거는 본인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똑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한 1년가량을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시골 집을 찾고 계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그 정도 시기 동안 만약에 돌아봤다면 현실적으로 그런 집을 구하지 못하실 겁니다. 앞으로. 물론 그분들이 결국에는 집을 사든 땅을 사든 그렇게 할 겁니다. 1년 정도의 끈기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처음 생각했던 그런 집이거나 그런 땅이 아닙니다. 본인의 생각을 결국에는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년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단은 시골 집을 왜 못 구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에 완벽한 집을 구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완전 쏙 드는 집은 찾기가 힘들죠. 이미 다른 사람들이 지어놓은 집인데 그런 집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갖춰야 되는 부분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을 나누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꼭 갖춰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등기가 토지 등기와 건축물 등기가 완벽하게 다 법적으로 이상 없이 다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까딱 잘 모르시는 분들이 까딱 잘못 손을 댔다가는 내 재산의 피해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하시고, 물론 미등기 건물 중에서도 전혀 이상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건물도 있고요. 미등기 건물인데 등기를 칠 수 있는 건물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향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역이 되겠네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을 해야 된다. 거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거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직업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실 분은 거리 이런 것들은 타협을 하면 여기서 생활을 영위하는 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지만, 그 외의 다른 조건들은 대다수가 내가 생각을 바꾸고 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대다수가 극복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요, 시골집, 촌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싼 집을 구하는 겁니다. 싼 집을 구하고 있다는 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래된 집을 구합니다. 오래된 집을 구하면서 깨끗한 집을 원하십니다. 그런 집 없습니다. 항상 모든 집에는 가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땅에도 그렇고요, 맹지도 그렇고, 하다못해 공업용 산지도 가치는 존재합니다. 다만 내가 그 가치를 얼마를 볼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그 절차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시골집을 보러 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여기서 이 금액에 샀을 때,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내가 수리를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땅 지주도, 집주인도, 내 집은 누가 사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되려 좋은 조건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갔을 때 실내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돈 안 되는 공사들, 돈 별로 안 되는이 아니라 안 드는 공사들 참 많습니다. 문짝 바꾸고 뭐 알루미늄 샤시를 뭐 그냥 뭐 이중창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하이 샤시로 바꾸고 이런 것들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고쳐, 그런 정도만 수리를 했을 때, 도배장판 하고 그 정도만 수리를 했을 때 비용은 정말 상당히 상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그게 아닌 이상은 힘들어집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일정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문을 넓힌다, 그리고 어디에 문을 만든다, 그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집을 보실 때는 이미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이렇게 공사를 하고 저기를 저렇게 공사했을 때 와, 요런 모양이 나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싸게 샀는데 공사하는데 돈 들어가고 이러면 결국에는 비싸게 사는 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인이 땅값을 그렇게 샀잖아요. 그렇게 산 상태에서 그렇게 수리를 하고 나면 그 정도 내가 수리한 집 정도의 스펙을, 가격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5천만원대 집을 샀다면 내가 한 1,000만원, 2,000만원만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엄청 좋은 집처럼 보이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골집. 그렇게 되면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억대가 넘어갑니다. 정말입니다. 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동산업이에요. 부동산업.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캐치를 해내고 내가 이쁘게 포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부동산업입니다. 물론 부동산업의 꽃은 용도를 아예 변경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산을 전원주택 단지로 만든다든가 그런 게 가장 큰 이유를 내지만, 그 시골집을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등기가 안 된 집을 등기를 치고 이런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해도 상당한 수익이 발생합니다. 뭐 돈 벌려고 가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면서 왜 싼 집을 구하고 뭐 시세보다 비싸니 뭐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다 돈 벌려고 합니다. 비록 내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지만
그 내가 죽을 때쯤에 됐을 때 이 부동산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갔으면 하는 욕심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내가 비록 살 집이라도. 그래서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첫째, 눈높이를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내가 꼭 챙겨야 하는 것과 탄력적인 부분을 분명히 나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골 촌집을 보러 가실 때는 꼭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손을 거쳤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게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액입니다. 시골집은 싸죠. 싼 맛에 사죠. 그런데 현실적인 금액을 아셔야 합니다. 가끔씩 유튜브에 완전 촌집이 3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나오는 집들이 있는데 그런 집들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를 전혀 할 수 없다든지, 등기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등기를 안 하고 81년도 전에는 건축물 등기를 안 해도 됐기 때문에 그냥 집을 짓고 사셨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미등기 주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건축을 했던 분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여러 형제들로 이렇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가 그냥 경험을 해본 결과 한 3명 정도한테 이렇게 상속이 됐다. 그러면 등기하는 거 포기하십시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3명의 동의만 얻으면 되지만 그 3명의 동의를 얻기가 하늘과 땅, 진짜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지? 여기에 개발 호재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부릅니다. 그리고 기존까지는 그런 주택이 자기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몰랐는데 괜히 그걸 긁어 부스럼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하면 답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수소문을 해본 결과 그렇게 여러 명에게 이미 상속이 이루어졌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냥 조용히 그냥 포기하시고 미등기 주택에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등기 그렇게 상속에 의해서 이렇게 미등기 건물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경계선 침범입니다. 예전에는 측량 안 했습니다. 동네에서 집 지을 때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가 내 땅이니까 그냥 거기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측량이 나오고부터 충량을 하고부터는 충량을 해보면 타인의 토지에 이렇게 제 건물이 침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준공이 안 납니다. 건축물 준공이 안 나면 건축물 대장이 안 나오고요. 건축물 대장이 안 나오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침범한 부분만큼 이렇게 구매를 해오는 건데요. 이 부분도 방금 전 말씀드린 거와 거의 똑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침범한 토지에 등기부 연락을 하고요. 그분이 만약에 마을 사람이다. 그러면 일단은 이장님 찾아갑니다. 이장님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요렇게 돼서 제가 등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요분의 소유의 토지다. 요분 어디 사시냐라고 얘기를 하면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그 등기 가지고 계시는 마을 분에게, 그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마을 분에게 찾아가서 설명을 하면 대다수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요만큼 정말 작은 땅을 요구를 하고 진짜 내 건물을 등기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 확실히 그분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속으로 인해서 외지인한테 간 경우에는 그나마 좀 덜하지만요. 왜냐하면 그 시골 마을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몰차게는 잘 못합니다. 하지만 상속이 아니라 외지인이 투자 형식으로 이렇게 사는 땅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힘듭니다. 똑같이 연락을 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부르거나 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 일단 한번 연락을 해보십시오. 연락을 해서 타협을 해보고 내가 수긍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뭐 해서 뭐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거는 본인이 이제 판단해서 하시면 되고, 금액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등기 문제로 빠져버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싼 집은 기본적으로 첫째, 집을 쓸 수 없다. 허물어야 된다. 허물어서 새로 뭔가를 지어야 된다. 그러면 건축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땅에 건물값을 받는다 이러면 절대 안 사게 되죠. 하지만 집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건축비를 플러스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축물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지금 현재 그 시골집을 하나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고요. 살고 있는 집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이사를 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살 집을 지금 건축이 끝이 나서 언제든지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역이 좀 멀다 보니까요, 이 집을 팔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현재 이사를 안 가고 있습니다. 그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귀청 귀농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많은데, 가끔씩 껄떡당도 않는 문자나 뭐 전화나 아니면 현재까지 직접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는데 꽤 많습니다. 요즘에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밸류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주변에 거래된 내용들을 쭉 봅니다. 쭉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최근에 거래된 땅을 평당 얼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 들고 나옵니다. 그걸 들고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 시골집은 건물의 가격을 안 매기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가 13만원에 거래됐으니까 평당 15만원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어이없냐면 그분들은 전담 가수원, 임야 뭐 이런 거래 금액을 들고 옵니다. 그런 거래가 됐던 금액을 들고 와서 대지하고 똑같이 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지식은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밭에서 대지로 바꾸는 데까지 얼만큼의 돈이 들고 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요런 거 있죠. 임야보다 그 전답 가수원이 한 2배 정도 비싸다. 그리고 전답 가수원보다 대지가 2배에서 3배는 비싸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전과 답과 그 가수원을 그 대지로 바꾸는 데 있어서 노력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 등이나 이렇게 다 따졌을 때 2배 이상 갑니다. 2배 이상 가고요. 왜 2배가 되냐면 뭐 그냥 농지 전용 비용,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상하수도, 그 다음에 정화조, 이것만 해도 벌써부터 뭐 1000만원은 쉽게 넘어가잖아요. 어떤 작은 집이든. 그거를 그 대지 가격에 넣고, 그분들은 뭐 실질적으로 정말 허름한 집이 아닌 이상은 그 집에 사실 거 아니에요. 사실 거고, 저는 지금 살고 있고요. 충분히 살만한 집인데 단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집이라는 이유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긍정의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평당 30만원 이상 되면 표를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지에 건물이 앉아 있는데 평당 30만원 안 하는 집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는가? 그러니까 시골집 땅에 대지로 돼 있고 등기가 제대로 돼 있고 건물이 헐지 않고 그냥 내가 수리해서 살 정도의 집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최하가 평당 30은 넘어갑니다. 평당 30은 넘어간다고 봐야 되고, 많게는 45만원 정도 선까지도 갑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제대로 된 가격을 좀 아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5천 이하의 금액을 가지고 귀농 귀촌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방법을 달리하셔. 땅을 구입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새로 들어가서 사십시오. 새로 들어가서 사시고, 거기서 이제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촌 귀농 하시는 분들 중에서 팁 하나를 드리면, 그 농가주택 수리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은 일단은 주소지를 그쪽으로 옮기시고요. 몇 개월 정도 생활을 하시고 나면 이제 신청 조건이 주어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월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그거를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서 정확하게 몇 개월 정도 돼야지 신청 조건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3개월 정도 살면 노후주택 그 수리 비용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저렴하고요. 1년 거치에 뭐 30년 분할 상환도 있고요. 고정금리 2%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금균등 상환을 하더라도 1억을 받아도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정말 적습니다. 지금 얼마다 있겠는데 그 금액이 틀리면 문제가 될까봐 일단은 계산해 보시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시골집을 리모델링을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신축 자금도 나옵니다. 신축 자금도 나오는데 신축은 사실상 받기가 좀 까다롭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집을 거의 짓다시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혹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은 그냥 프로 불편러들은 어떻게 해서든 태클을 걸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신축 같은 증축 하시면 됩니다. 신축 같은 증축 하시면 되고요. 자금은 최대 2억인가 1억인가까지 나옵니다. 그거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금액은 틀리지만 그냥 그렇게 하셔도 사셔도 됩니다. 즉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땅만 구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 조건만 보고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용도 따집니다. 신용도에만 이상이 없다면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끝으로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활 모토입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실패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실패가 뭐냐면 꿈만꾸다 실행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실패입니다. 저는 그것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귀농을 하고 싶고 이촌을 하고 싶은데 단 한 번도 도전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좌절해서 포기해버리고 무엇을 하든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난 돈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 다 핑계입니다. 정말 다 핑계입니다. 저는 돈 없을 때 사업하고 싶으면 밀감 장사도 했고요, 핫도그 장사도 했고요, 어떻게든 했어요. 어떻게든 하다못해 대학교 앞에서 지프라이터도 팔아봤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저는 중국에서 직접 물건을 떼왔다면 과정인 겁니다. 과정. 물론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는 아니죠. 대다수의 그런 작은 그런 장사들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하고 이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규모를 키우다가 결국에는 뭐 최종적으로 한번 큰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저희 나라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바닥을 치고 나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개인 회생을 하든 파산 신청을 하든 그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러면 좋은 날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일어나셔야 합니다. 저는 일어났고요. 앞으로 유튜버 제 영상의 방향은 패자부활전입니다. 저처럼 실패를 했고, 제가 결혼 전에 실패를 했습니다. 결혼 전에 실패를 했고, 그렇게 빚만 있는 가운데서 와이프를 만났는데, 그래서 저는 연애를 하는 것도 미안했습니다. 결혼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현실을 다 알고 있는 와이프가 결혼을 하자고 했고, 그렇게 일어나면 된다라는 용기를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면 내가 더 노력해서 다시 일어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고요. 정말 잘한 선택이죠. 정말 잘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 소중한 저희 아이들도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금전적인 여유는 개개인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금전적인 압박은 없습니다. 집에만 있어도 압박은 없고, 앞으로 이제 제가 올려드리고 싶은 영상이 어떻게 제가 이 빙월에서 벗어났는지 그 과정들을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는 뭐 많은 이야기를 하죠.
뭐 버릇이 어떻고 뭐 습관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애초부터 가는 길이 다릅니다. 뭐 금수저 수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그들과 가고 있는 길과 완전 길이 다른 길입니다. 그 길을 깨우치고 나면 정말로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깜빡한 게 있어서 다시 켰습니다. 좀 전에 그 노후주택 그 수리 정부 지원 자금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 지원 자금은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할당되는 금액이 정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이 모두 소실될 때까지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내년 1월 달에 빨리 신청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시 물러가겠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네요. 네.